그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세팅해놓고 헷갈린 데서 또 통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요. 라이더들이랑 금액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게 자영업자들 심리와 인간 심리들을 반영해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알거든요. 4월에 이걸 바꾸는 이유를. 그게 샵인샵이죠. 현명한 샵인샵. 근데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짜장면을 집을 하면 탕수육 전문점이라도 내라 이 말이에요. 이 지금 음식 배달은 깃발을 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수의 매장을 형성시키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가게 통합화가 되고 나서 변화된 부분과 수익률은 어떻게 저조가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방어하기 위해서 최종 배달 세팅법 해가지고 총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자, 이제 가게 통합화하면 배민만 그러는데 이제 지금 점유율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그리고 쿠팡이 500만 명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요기요가 50만 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명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게 배달, 음식 배달 이게 거의 그냥 통합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작이죠. 음식 배달과 가게 배달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헷갈린다. 그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세팅해놓고 이제 헷갈린 데서 또 통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음식 배달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선택 돈 내기 전 결제를 안 해서 이렇게 한집 배달, 알뜰, 가게 배달 요렇게 세 개로 마지막에 선택을 해서 주문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어제 배민 먹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찍는데도 이거 찍어요. 이거 저라도 이거 찍고 싶지만 이거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거를 피해가느냐, 결과적으로는 가게 배달을 소비자들이 찾는 비율이 옛날에 뭐 30%였다면 이제 뭐 한 10% 미만대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90% 결과적으로는 쿠팡에서 판매하는 것처럼 남긴다라는 형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것들이. 가게 배달 같은 경우는 보통 깃발 비용, 그 다음에 오픈리스트 비용만 나갑니다. 오픈리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배민에 보면은 위에 3개 랜덤 형식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가게 배달에. 그게 오픈리스트인데 이게 6.8%예요. 깃발은 개당 88,000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오픈리스트가 아닌 거에서 들어가면 배민은 깃발 비용만 빼고는 돈을 못 걷어가죠. 이제 그래서 좀 걷어가고 싶다 해서 위에 지변에 올린 게 6.8%인 거예요. 근데 알뜰이랑 한집은 뭐냐면 수수료를 원래는 9.8%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줄여가지고 뭐 등급별로 하겠다. 근데 이제 거의 그냥 7.8%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배달비가 녹여져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 이슈거리는 배달비입니다. 6.8%에서도 곡소리는 안 났어요. 근데 이제 배달비 보통 한 3,300원이면 33%죠. 만원에. 그리고 이제 만원이 아니면 한 25% 정도인 거죠.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났냐면 이 쿠팡의 수수료가 거의 비슷해요. 쿠팡에 입점이 되면 쿠팡 수수료는 엄청나다라는 게 많았죠. 이 차가는 제가 추측한 건데 쿠팡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25% 시스템이 이 시스템입니다. 그럼 배민도 이걸 채택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 배달비의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게 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무료 배달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먹을 때 나가서 사 먹자라는 확률이 그냥 집에서 먹자라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원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오프라인도 다 같이 떨어지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요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요거를 선택하게 하려면 요거보다 낮아야 되겠죠. 배달비 자체가. 이게 또 이제 굳이 따지고 가면 배민 클럽 하는 사람만 무료해요. 안 하는 사람 또 한집 배달은 3,000원, 2,000원 부가, 1,500원 부가겠죠. 그럼 요거 두 개보다는 낮아야 돼요. 100원 아니면 똑같아야 돼요. 왜냐? 상단으로 이쁘게 돼 있잖아요. 파란색으로. 맞죠? 이거 시꺼멓게 돼 있잖아요. 클릭하지 못하게. 이게 심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00원이라도 숫자로 싸게 세팅이 돼야 가게 배달로 들어가야 된다. 가게 배달로 해서 들어가서 배민 원 음식 배달의 이것들을 우리 가게 클릭으로 상단에 노출시켜서 파는 것밖에 안 돼요. 이제는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세부적인 것들이고 가게 배달의 가격을 내려서 라이더들이랑 금액 줄여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나머지는 우리 가게 클릭이다. 우리 가게 클릭. 근데 이게 이제 바뀝니다. 옛날에는 3개 지면에서 우리 가게 클릭이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은 요렇습니다. 요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6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죠. 이 심리는 무슨 심리인 줄 아시나요? 내가 이걸 해석하면서 참 짜증나는 게 장사꾼들은 안 남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더 팔려고 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200원, 300원을 쓰면서 주문이 안 되면 300원, 400원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600원까지였는데 1,000원으로 바뀌었죠. 3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몇 개 안으로 넣어놨죠. 이게 자영업자들 심리와 인간 심리들을 반영해서 넣은 거예요. 근데 너무 세다. 이거 너무 세다. 1,000원. 왜냐면 배민 들어가서 클릭하는 게 몇 번 있네. 하여튼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벌써 근데 600원 해도 효과 없다는 곳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효과 없다. 700원, 효과 없다. 800원, 900원. 자, 잘 보세요. 쿠팡에 비해 배민이 더 수익이 안 남을 수 있는데 이유는 쿠팡은 이런 광고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판매 10% 이런데 얘네들 클릭당 비용이거든요. 통합 아닌 쿠폰 최소중은 똑같아요. 여기서 또 돈이 더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클릭당 1,000원에서 300만 원이라 하면 수수료들 잡아떼이고 이거 잡아떼이고 이거 잡아떼이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소비자들은 계속 배민을 시켜 먹죠. 그렇죠. 쿠팡 더 높아졌죠. 무료 배달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이기죠. 가게 죽이기. 그러면은 배달비를 추가돼서 우리가 망했는데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배달비 소비자들은 서비스가 올라갔잖아요. 무료 배달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배민클럽 월 정액비를 받겠죠. 고객들은 서비스가 업됐잖아요. 그러면은 음식에 대한 가격은 업됐나요? 업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안 사 먹겠죠. 내수 경기가 또 안 좋죠. 시기가 지금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배달비가 올라가면 음식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저희는 올릴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BBQ 교촌이 정말 잘하는 거죠. 하지만 너무 비싸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운영이 가능해요. 무료 배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배달 서비스가 올라갔는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자영업자들은 단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식자재 가격 다운. 2번 온라인 판매가 업. 3번 자사 또는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 4번 우가클 600원 이상 하지마. 그 다음 5번 통합할인. 이거는 선택적으로 이용하되 치고 빠지고 그리고 고정 쿠폰 사용하지마. 고정 쿠폰 사용하지 말고 통합 할인 1,000원을 치고 빠지고 하면서 쓰면서 우리 가게 클릭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600원 미만으로만 무조건 세팅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배민이 5천만 원을 한다면 최대 10% 미만으로 한 5% 정도만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근데 저 600원을 해도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0원 하면 효과는 있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어느 지점까지의 효과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죠. 600원 안 하는 것보다 600원 하면 매출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있는데 2천만 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600원까지만 그냥 해라. 600원 아래까지만. 600원 올리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개미지옥이다. 더 빠져드는 거죠. 지금 수익 안 좋잖아요. 음식 가격 올리려 하나요? 매출이 떨어지니까 못 올리죠. 식재재 가격 다운시킬 수 있네요 지금? 아니 힘들죠. 근데 장사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죠? 우가클 600원에서 800원 올리려죠. 오히려 더 악순환으로 되는 그거. 더 깔아뭉개시죠. 그러면은 차라리 온라인 판매가를 10% 20% 올려라. 그 다음에 우가클을 800원 꼽아라. 차라리 높게 할 거면 그냥 녹여드려라. 녹여라. 근데 그게 뭐 10,000원짜리가 15,000원짜리로 때려버리면 잘 안 사 먹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이. 근데 또 맛있는 곳은 또 맛있게 먹어요 사람들이. 그냥 맛이 없는 곳들은 지금 이제 솔직히 말하면 다 달려나가는 시점. 하지만 맛있는 곳은 금액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아씨 뭐야 가격 비싸네 이렇게 하면서 감안하면서 먹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올려야 되면 제가 해라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600원 이상으로 안 올려서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그만하시고 통합 할인 한 번씩 1,000원 꼽았다 뺐다 하시고 나머지 네이버, 인스타, 당근, 그 다음에 뭐 찌라시 오프라인을 계속 하도록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그리고 샵인샵 찾아가지고 하나씩 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왜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배달비가 무료가 돼서 오프라인 또한 힘들어졌다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온라인 판매를 온라인 홍보로 바꿔서 먹을 수 있게끔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값은 더 올리면 안 됩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보시면 10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수익 자체가 안 날 수 있으니까 600원까지입니다. 600원. 이 서울 수도권 쪽은 무조건 1,000원 꼽는 사람도 나중에 한 3개월 뒤면 있을 거예요. 딱 시기가 4월. 왜냐면 저는 알거든요. 4월에 이걸 바꾸는 이유를. 왜 4월부터? 4월, 5월, 6월이 배달에서 가장 안 되는 시기입니다. 7, 8, 9가 상황리예요. 4, 5, 6 때려가지고 장사 안 되니까 장사꾼들 1,000원씩 올리게 만든 다음에 7, 8, 9에 장사가 이제 배달이 많이. 왜냐 사람들이 나가기 힘드니까. 그때 막 정신없이 팔면서 안정화되게 만드는 수작인 거죠. 타이밍이 딱 4월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언제였어요? 지난 개편이요? 음식 배달 있을 때 9월 9, 10, 11, 12, 1, 2 상황. 이거 그거잖아요.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샵인샵 끼워 넣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방어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기 업종에 맞는 샵인샵을 좀 찾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자 지금 샵인샵 잘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 굽네 치킨, 맘스터치, 굽네 치킨, 굽네 피자, 맘스터치, 맘스터 피자. 그러니까 치킨과 피자죠. 가능한 이유. 치킨은 들어오면 오븐에 굽잖아요. 그죠? 자, 굽네 치킨, 오븐, 냉동 피자 있죠, 요새. 이런 것들 냉동 피자입니다. 거의. 아, 직접 안 만들고? 도우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근데 너무 잘 만드는 거지. 퀄리티가 높다는 건가요? 그렇지. 기존에 있는 오븐에 써서 굽네 피자를 만들어버린 거지. 맘스터치 튀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에어프라이기를 넣어서 하든지 미니 오븐을 넣어서 그냥 할 수 있겠고. 왜냐? 피자는 완제품이잖아요. 녹여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햄버거 집을 하면서 샐러드 가게를 한다. 저희도 상추랑 토핑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조리 시스템은 거의 똑같거든요. 동선과. 근데 이것들도 피자라는 것은 완제품이 형성돼서 공장에서 납품이 되면 그거를 이제 매장에 받아서 냉동해놨다가 해동시켜가지고 바로 구워가지고 바로 나간다. 그게 샵인샵이죠. 현명한 샵인샵. 근데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밥집을 하는데 피자집을 해요. 국밥은 간택기로 해요 보통. 근데 피자는 구워야 돼요. 오븐, 그 다음에 렌지, 화덕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하나 드려야 되잖아요. 완전 동선이 다시 섞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곳은 안 됩니다. 지금의 현명한 시스템은 동일 동선을 잡더라도 필지가 나오면
그 동선에서 추가돼서 만들 수 있는 내용들. 파스타를 하면 원팬이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서 그릴링 해가지고 수비드 한 거를 그릴링 해갖고 팬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스테이크로 해도 되고 네. 뭐 이런 식이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야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속도는 유지되되 하나의 새로운 것들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3명에서 150만 원을 치다가 샵인샵을 했어요. 얘가 100만 원을 해요. 그러면은 3명이고 250만 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또 5명이 필요한가요? 250을 치는데 3.5에서 4명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화덕을 따로 두면 어떻게 되죠? 5명이 필요한 거예요. 5, 6명.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 지금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샐러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는 햄버거, 수제버거 집이에요. 제가 샵인샵을 만들려는 이유는, 자, 햄버거는 주식에 가까워요. 주식. 주로 먹는 식사. 그리고 샐러드도 주식에 가까워요. 주식화 됐죠. 근데 샐러드는 가서 잘 못 먹어요. 브런치 가게가 유명한 곳 빼고는. 그러면은 저희는 야채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은 동일한 동선에서 요렇게 저희가 동선이, 주방 동선이. 그러면은 새우 패티도 있고, 고기 패티도 있고, 치킨 패티도 있고, 야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상추도 있고. 네. 소스도 다 있어. 팩화돼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새우를 볶는 거를 그대로 볶으면 되고, 고기를 굽면 그대로 구우면 되고. 이거 똑같아. 요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샐러드를 미리 소분을 해놓고 여기에 축축축축 메인 토핑만 조리가 돼서 넣으면 끝이야. 그럼 이제 포장도 되고 온라인 판매는 하나 더 만들어지지. 근데 매장이 딱 이제 하나밖에 노출이 안 돼. 왓더 샐러드가 나와. 그럼 왓더라는 이름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과시 효과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좋은 거지. 이름에 대한 과시효과, 매출 증대. 여기서 점주님들이 추가적으로 기물을 쓸 필요도 없고 추가적으로 물건을 살 필요도 없어. 메인 샐러드 하나 기본만 소분돼가지고 들어오면 그거 그냥 다 식염수 세척이 다 돼 있습니다. 퀄리티도 좋아. 바로 조리니까. 똑같은 동선에서 이 냉장고 안에 베이스 샐러드만 있으면 여기서 다다다닥 해서 넣으면 5분에서 10분 안에 다 나가. 얼마나 편해. 그러면은 치킨도 가능해 보이는데 치킨은 왜 안 하신 건가요? 치킨도 가능하지. 오히려 치킨을 하면은 객단가가 더 올라가서 더 근데 이제 치킨은 하라면 할 수 있는데 사실 치킨은 너무 경쟁력이 높아져 있고 맛을 제대로 내려면 염지하고 해야 돼. 아니면 편의점처럼 할 수밖에 없어. 편의점에 파는 것처럼. 그럼 가격을 내려서 판매를 해야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많이 팔아야 되는데 편의점보다 많이 팔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배달에는 무조건 수수료가 15에서 25%가 발생하는데 과연 팔릴 것이냐. 그래서 나는 이제 샐러드와 햄버거를 나누어서 각자 다 있어. 여기도 햄버거를 팔아. 여기도 샐러드를 팔아. 네. 그래서 2개 매장을 갖게 되는데 얘는 샐러드가 주야. 여기서는 또 이제 햄버거에 샐러드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 3개, 4개가 나가면 복합이 되겠지. 이론은 괜찮아 보이지. 네. 그게 이제 8월, 9월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야. 돼. 이거 확신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샵인샵을 구상해야 됩니다. 주방 동선 다른 거 없이. 그 다음에 주식이어야 되며 찾는 시간대도 비슷해야 돼요. 샐러드가 야식을 먹진 않죠. 네. 저희도 점심, 저녁이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야 있죠. 시간대가 다르면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재료를 추가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을 늘리면 된다라는 것이고 소스도 다 팩화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게 체인점이 90개가 넘게 있기 때문에 단가도 괜찮단 말이에요. 받는 단가도. 그러면 샐러드에서 단가 대비 수익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더 품질이 높아질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노린 거죠. 한 10몇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샵인샵을 해야 됩니다. 짜장면을 집을 하면 네. 탕수육 전문점이라도 내라 이 말이에요. 상하이 반점이면 상하이 탕수육으로 내면 한 개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지금 음식 배달은 뭐예요? 깃발을 꼽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다수의 매장을 형성시키는 게 더 이득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아도 근데 별로 안 좋아요. 한 2개 정도 해서 많이 파는 게 좋습니다. 많아지면 식자재들이 많아져. 그럼 또 재료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리고 발주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딱 적정 식자재 재료를 가지고 냉동이어야 됩니다. 냉장은 힘들어요. 근데 냉동을 냉장처럼 엄청 더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서 같이 조합해서 만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현실적입니다. 지금 저는 현실적인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건데 최소 주문 금액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1인 가구도 많이 생겼잖아요. 보통 한 25,000원에서 35,000원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사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제 족발 애들도 25,000원, 35,000원이었는데 네. 그 안에 있는 배달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는데 수익률이 떨어지죠. 족발 네. 친구들도. 족발이 25,000원 넘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4만원 넘잖아요. 네. 족발. 그죠? 햄버거 단일 제품들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국제 브랜드를 보면 네.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다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요. 저렇게 해서 주문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는데 내가 밖에서 밥을 사 먹으면 이제 8,000원 정도는 줘야 되죠. 8,000원에서 10,000원.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배달을 시켜 먹는데 감안을 한다. 이제는. 옛날에는 비쌌는데 이제는 감안을 해. 왜냐? 옛날에는
13,000원이었으면 배달비가 2,000원에서 2,500원이었잖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 돈 나가는 15,000원, 16,000원이잖아. 근데 이제는 배달비가 안 내도 되니까 15,000원 이상은 해도 된다. 이거죠, 이거. 15,000원.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1인은 15,000원까지는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15,000원이 넘어가면 1인 가구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추가 메뉴를 만들어야죠. 내가 배가 고팠어. 네. 햄버거를, 새우버거를 먹고 싶어. 치킨도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밑에 구매하기 전에 치킨을 넣어놔야죠. 그러니까 객단가가 계속 커지게끔 만들어놔야죠. 시각적인 효과나 밑에 있는 추가를 계속 만들어놔야죠. 오프라인도 똑같습니다. 오프라인 더 짧아요. 선택하는 시간이. 대기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눈치 보기 때문에. 네. 집에서는 무한정이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이 담고 더 많이 담으려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밑에 끼워 넣어가지고 자연 유발하게 18,000원, 19,000원이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18,000원, 2만원으로 만들어놓으면 소비자들이 시켜 먹어서 2만원이랑 어쩔 수 없이 2만원이랑 다르잖아요. 달라요. 기분이 달라요. 그러면 다음 시킬 때 브랜드에 거부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15,000원에서 끊어줘야 됩니다. 그럼 오히려 더 낮게 설정을 하면요? 그건 이제 그 동네에서 1등이 되겠다는 거죠. 보니까 뭐 채소 주문에 5,900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던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3,000만 원 하면 그 사람들 한 6,000만 원 해야 돼. 그 대신 안정적으로 6,000을 찍고 안정성을 잡고 6,000이면 3,000보다 경기 탈 때 비교적 덜 탑니다. 그리고 그때 비용을 올려버리면 살아남죠. 3,000일 때 경기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죠. 네. 그럼 이제 금액 올리면 더 떨어지죠. 네. 그럼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거. 한 개 객단가당 많이 팔던 사람은 이제 못 버티고 다 나가는 사람들 이거죠. 왜냐? 금액을 올릴 수도 없어. 더 떨어져. 근데 지금 4,000에서 5,000 하는 사람들은 금액을 조금 올리면 3,000으로 맞춰서 하면 돼. 경기 좋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입니다. 이게 사장님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지금 뉴스 보면은 1인 사업장들이 우르르 다 나갔다 하잖아요. 네. 1인 사업장들이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객단가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들이에요. 뭐 아닌 것들도 있겠지만 보통 데이터로 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3인, 4인 업장은 2인으로 만들면 돼요. 버티면 돼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달라진 배민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전반적인 의도를 파악하려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의 운영점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돌려보시고요. 그리고 아마 5월, 6월까지는 힘들 겁니다. 저도 힘들 거라고 각오를 하고 예치금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서 견디려고. 제가 봤을 때 6월 말까지 버티면 돼요. 그러면 흘러갑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 딱 생각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